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는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가족이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꺼내보려고 사연을 적어봤어요. 어릴 적 저희 집은 무척이나 가난했어요. 학교에서 가난한 집이라고 하면 제가 제일 먼저 언급될 정도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죠. 부모님은 두 분 다 건강이 안 좋으셨고 제가 성인이 되기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주변 도움으로 겨우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성인이 됐는데 그때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막막하더라고요. 꿋꿋이 혼자 살아가면 될 거라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 외로움도 많이 느꼈죠. 그래서 그랬는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시댁도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기에 사실 결혼이 힘들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시댁에선 절 너무나 반겨하셨어요. 전 제가 정말 좋아서 반겨주시는 줄 알았어요. 결혼을 하고서 시모는 당당하게 결혼을 허락한 이유를 말해주셨죠. 솔직히 이제 결혼을 했으니 하는 말인데 이제는 네가 우리 집 가사를 좀 해야 할 것 같구나. 사실 우리 준호가 처음에 은미 너 데리고 왔을 때는 결혼까지 한다길래 장난하는 줄 알았어. 부모도 없고 집도 뭣도 없는 애를 무작정 데리고 와서는 결혼한다고 하니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니. 준호가 어디 가서 빠지는 애도 아니고. 충분히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다는 거 은미 너도 알지?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솔직히 전 부모님도 안 계시고 준호 씨에 비해서는 능력도 없으니까 사실 많이 반대하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준호 씨도 반대를 해도 너무 상처받지 말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어머님이 괜찮다고 해주셔서 한 번도 반대 안 하시고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해요. 늘 궁금했는데 그럼 어머님은 저 허락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거예요? 이유? 뭐 준호야, 다른 여자들이랑도 결혼할 수 있겠지. 그런데 준호 수준에 맞는 애 만나면 걔가 고분고분 내 말이라도 듣겠니? 요즘 애들은 다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는데 사실 난 그런 꼴 못 본다. 며느리는 죽어도 며느리야. 시집을 왔으면 시댁에 맞춰서 살아야지. 이것도 싫다, 저것도 불편하다 하는 여자 데리고 올 바에야 뭣도 없으니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애 데리고 오는 게 낫지 뭐. 아, 그럼 제가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그럼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어머님 근데 제가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살림도 서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한 번도 반대 안 하시고 받아주신 이유가 살림이야. 알려주면 되는 거고. 너는 친정에 있기라니 뭐가 있니? 너도 가족 생겨서 좋고 나는 잘 쓸 며느리 생겨서 좋고 너나 나나 좋은 건데 반대를 할 필요가 없지 뭐. 어쨌든 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다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네가 훨씬 딸리는 결혼 한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알아서 잘해. 내가 잔소리하는 거 너무 고깝게 듣지 말고 알았니? 당당하게 제가 뭐가 없어서 결혼을 허락했다는 시모의 말에 정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가진 게 없었던 저는 사실 시댁에서 말하는 걸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작게나마 원룸에서 신혼집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시댁에서 합가를 하자는 말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역시나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후부터는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됐어요. 남편은 능력이 좋았지만 그만큼 눈코뜰 새 없이 바빴고 제 상황을 생각해줄 여력이 없었어요. 시모는 아침 새벽부터 절 깨웠죠. 아직도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니? 알아서 일어나 버릇을 해야지. 내가 지금도 널 이렇게 깨워야 되겠어? 얼른 밥부터 하거라. 어제 고기 사둔 거 있지? 그걸로 국 끓이고 반찬은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한 서너 개만 하면 되니까 간단하지?
저번처럼 너무 간 세게 하지 말거라. 아침에 그렇게 먹으면 속 부대끼고 안 좋아. 뭐하니? 얼른 안 차리고. 어머님, 다음에는 그냥 알람을 맞춰둘게요. 아직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배이지 않아서 그런지 눈이 안 떠져요. 당분간만이라도 새벽에 일어나게 알람을 좀 맞춰둬야 할 것 같아요. 준호 씨는 안 깨게 작게 맞춰두면 될 것 같아요. 알람을 맞춰서 곤히 자는 애 깨우려고 그러는 거니? 네가 알아서 새벽에 척척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알람은 무슨? 네가 낮에 안 움직여서 그래. 안 움직이니까 일찍 잠도 안 오고 그러니 일찍 못 깨어나는 거 아니니? 오늘부터는 매일 이불 빨래 하거라. 이불 빨래 하다 보면 낮에 많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나씩 이불 빨래 직접 밟아서 하면 좀 되겠니? 매일매일 이불 빨래요? 낮에 지금 하는 것도 많은데 그냥 제가 새벽에 알아서 일어날게요. 어제도 자정까지 내내 채소 다듬느라고 늦게 잤어요, 어머님. 너무 갑자기 이렇게 많은 일을 주시면 제가 좀 버거워요. 안 하던 일들이라서 조금씩만 늘려주시면 안 될까요? 뭘 얼마나 했다고 힘들어?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더 힘들지? 집에서 내내 쉬면서 노는 애가 뭐가 힘들다는 거니? 너 이런 얘기 쉽게 하면 다들 욕해. 삼시세끼 꼬박 먹고 따뜻한 집에서 집안일이나 쉬엄쉬엄 하면서 지내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부모 없이 혼자 컸다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살림을 못하는지 너 알려주느라고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고 있니?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돼? 시모는 살림을 못한다며 가증구박을 다 하셨죠. 매일매일 전 집안일을 산더미처럼 해야 했어요. 온 가족 속옷은 제 손으로 직접 다 손빨래를 해야 했고 이불은 매일매일 밟아서 빨아야 했어요. 매일 조금씩 새 반찬을 매번 만들어서 차려야 하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를 챙기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어요. 조금이라도 음식이 남거나 부족하면 그거대로 잔소리를 들어야 했고 전 눈치 보며 밥을 먹어야 했어요. 삼시세끼 남편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집에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전 쉴 틈이 없었죠. 명절 연휴에도 전 쉴 틈이 없었는데 피곤해서 조금 쉬려고 하면 또 쉰다며 잔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결국 명절에 몸살이 나서 마지막 연휴 때는 외식을 한다는 걸 전 못 가겠다고 한 적도 있었어요. 참 별짓을 다 한다 너는. 아니 뭘 했다고 아파? 네가 일을 했어? 뭘 했어? 옆에서 심부름 조금 한 거 가지고 그렇게 아프면 누가 보면 너 부려먹은 줄 알겠어. 내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평생 나 혼자 한 걸 넌 나랑 같이 했으면서 이렇게 몸살이 나버리면 어떻게 하니? 내가 무서워가지고 너한테 뭐 시킬 수나 있겠어? 어머님, 저 명절 내내 밥상만 수십 번 차렸어요. 손님분들도 계속 오시고 새벽까지 술상 보다가 겨우 잠들면 어머닌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밥 하라고 하시고 제가 쉴 틈이 없었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몸살 오죠. 남편도 이번 명절에는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오는지 모르겠다고 하던데. 어머님 그냥 저 오늘은 좀 쉴게요. 저 빼고 식사하러 다녀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널 생각해 주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말하니? 나 너무 섭섭하다. 너 생각해서 밖에서 외식하겠다는 거잖아. 너 저녁상 차리지 말라고. 그런데 아프다고 네가 빠지면 어떻게 하니? 너는 꼭 날 나쁜 시어머니로 만들더라. 아까도 봐라. 사람들 앞에서 힘든 내색하니까 다들 며느리 힘들겠다면서 안쓰럽게 보고. 그럼 내가 뭐가 되니? 아프고들랑 같이 가서 밥 먹고 와서 아파. 시모는 제가 아프면 당신은 나쁜 시어머니로 만든다면서 난리가 나셨죠. 전 그래서 아픈 티도 내지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절 안쓰러워하긴 했어요. 매일 쓰러지듯이 자는 저에게
조금만 참고 견디라고 했던 건 남편이었어요. 여보, 많이 힘들지? 엄마가 좀 유난이라서 당신 많이 힘들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잖아. 조금만 돈 더 모아서 분가하자. 알았지? 엄마도 지금은 저러셔도 나중에는 괜찮으실 거야. 엄마가 쓸데없이 당신 기 잡겠다고 생각해서 저러시는 걸 거야. 나중에는 괜찮을 거니까 조금만 더 버티죠. 이번에 승진도 하고 월급 오르고 그러면 조그만 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까지만 좀 참아줘. 여보, 나 정말 지쳐. 얼굴 표정 하나라도 안 좋으면 어머님 자꾸 당신 나쁜 사람 만든다면서 난리시고 서운해하시고 맘대로 아프지도 못해. 나는 내 나름 최선을 다해서 집안일을 하는데 매번 어머님 성이 차지 않으니까 혼나게 되고 주눅 들어서 더 못하겠어. 원래도 아침은 항상 이런 식으로 차렸던 거야? 재료도 하나 남기면 안 되고 그렇다고 모자라게도 하면 안 되고 너무 넘쳐도 안 되고. 결혼하기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엄마가 왜 저러시는지 나도 모르겠어. 아침도 그냥 어제 먹었던 거 그냥 먹었던 것 같은데 그냥 괜히 저러시는 것 같아.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 볼게. 그래도 며느리 들어왔다고 엄마가 기강 좀 잡아보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금방 전처럼 돌아가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봐. 남편의 말과는 다르게 시모의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 늘어났어요. 집안의 모든 일들은 제가 하는 게 당연시 되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뿐만 아니라 시댁 모든 식구들이 절 마치 가사도우미처럼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절 어려워하던 시동생도 어느 순간부터는 절 막대하기 시작했죠. 하루는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빨래를 하루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난리가 났죠. 도대체 이 집에서 뭘 하는 거야? 형수, 빨래도 안 하고 뭐 했어요? 집에서 탱자 놀면서 빨래도 안 했어요? 언제 넣어둔 옷인데 아직도 빨래가 안 되어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진짜. 아, 오늘 입고 나가야 하는데. 형수, 형한테 빌붙어서 살면서 이런 건 좀 제때제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살림만 제대로 하라는 건데 이거 하나 못해서 원. 에휴. 왜 그러니? 아니 빨래가 왜 안 되어 있어? 예, 어제 너 세탁기 안 돌렸니? 아, 고장 났었구나. 아니 그러면 손빨래라도 해가지고 말렸어야지. 부지런하게 손빨래라도 후딱 하면 될걸. 이걸 안 했어? 어쩔 거야? 얘가 오늘 이거 입고 나간다는데 얼른 빨래 돌리고 건조시켜. 집구석에 있는 애가 이거 하나 못해가지고 이 난리를 만들어야 하니? 세탁기가 고장나기도 했고 그래서 어머님 어제 저한테 급한 세탁물 다 손빨래 하라고 하셔서 제가 다 한 건데 이거 어제 저녁에 놓으신 거잖아요. 제가 빨래를 안 한 게 아니라 도련님이 어제 저녁에 갑자기 빨래 있다고 하면서 주신 거라서 시간도 없었고 하질 못했어요. 그냥 다른 거 입고 가시면 안 되세요? 점심도 얼른 준비해야 하는데. 아이, 이거 꼭 입고 가야 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말귀도 못 알아듣네 진짜. 아, 됐어요. 그냥 아무거나 입고 갈 테니까 오늘은 이거 꼭 세탁해 둬요. 집에서 쳐도는 사람이 빨래 하나를 못해. 에휴. 대놓고 무시하는 시동생 태도에 전 얼굴이 화끈거리고 화도 나더라고요. 그때 이곳에서 뭘 하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죠. 남편이 나중에 시동생을 혼내주겠다고 말은 했지만 남편 역시 시동생에게 별다른 말은 하지 않는 듯 했어요. 남편은 제 상황을 방관했고 시댁 식구들은 절 괴롭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갈 곳이 없다 생각을 해 버틸 수밖에 없더라고요. 유일하게 믿는 남편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으니 조금만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고 시동생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저도 집안일에 익숙해졌죠. 시모는 더 이상 저에게 심한 잔소리는 하지 않았지만 가족이 아닌 정말 가정부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들 일을 하고 있으니 바빠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저 역시 밥상을 차리는 일이 적어졌죠. 그러다 가끔씩 모두 모여 밥을 먹을 때면 전 서러움을 느꼈어요. 밥은 다 했니? 아까 보니까 어제 먹다 남은 밥이랑 반찬 좀 있던데 그건 어디다 뒀어? 설마 버린 건 아니지? 아무리 새로 밥하고 음식해도 전에 먹었던 음식은 버리지 말고 모아둬. 고기는 미리 다 해동시켜 놨지? 아유, 다들 바쁘니까 한 끼 다 같이 먹는 것도 힘드네.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식구들이 오랜만에 같이 식사하는 거니까 신경 좀 쓰렴. 네, 안 그래도 고기 다 준비해뒀어요. 남편이 오면서 밖에서 초밥 포장해서 온다고 해서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먹다 남은 밥이랑 반찬은 왜 찾으세요? 어제 그냥 냉장고에 정리해두긴 했는데 날씨가 더워가지고 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따가 저녁 먹고 상했으면 그냥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누구 먹을 사람도 없고. 먹을 사람이 왜 없니? 네가 먹으면 되지. 살림하는 사람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잘 챙겨야 하는 거야. 알지? 아까우니까 네가 얼른 먹어서 치우렴. 너는 어차피 초밥 별로 안 좋아하잖아. 우리가 초밥 먹을 테니까 네가 남은 것들 먹고 정리 좀 하렴. 매번 남는 찬밥이나 잔반들은 내 몫이었어요. 식구들이 다 식사를 하고 남은 음식은 시모는 절 챙겨주는 척하면서 제 입에 몰아넣었죠. 싫다고 거절을 해도 시모는 웃으며 조금만 먹어서 치우자며 강요했어요. 그렇게 먹다 체라도 하는 날에는 미련하게 밥을 먹는다면서 핀잔을 주시곤 했죠. 그런 시모의 말에도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시부는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 시모는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절 더 괴롭히셨던 것 같아요. 주말이면 시부모는 지인들을 매번 불러 밥을 드시곤 했어요. 평일에는 식구들 삼시세끼를 차리는 것도 힘들었는데 주말은 더 고역이었죠. 주말이면 몰려오는 손님들 상을 보느라 전 쉴 틈이 없었고 점심부터 찾아온 손님들은 새벽까지 술자리를 갖곤 했어요.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가끔씩 절 걱정해 주시곤 했어요. 아이고, 며느리 한 달 만에 봤는데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다이어트라도 하는 거야? 뺄 곳이 어디 있다고? 언니, 며느리 좀 잘 먹어야 되겠어. 어떻게 매번 볼 때마다 살이 이렇게 빠져? 며느리도 여기 와서 밥 같이 먹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같이 밥도 한번 안 먹어봤네. 매번 올 때마다 상도 다 깔끔히 차려주고 우리가 자주 와서 불편했겠다. 불편하긴 뭘. 쟤는 상 차리는 거 이런 거 좋아해. 그리고 집에서 하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는데 밥이라도 차려야지. 요즘 같은 세상에 남편만 돈 버는 집안이 어디 있다고? 애도 없는데도 쟤는 일도 안 하고 저러고 있는 거잖아. 그래도 내가 괜찮다고 했어. 대신에 우리 집 밥상만 잘 차리라고 해서 저렇게 하는 거야. 요즘 뭐 군살이 붙었대나 어쨌대나 그래가지고 살 빼는 거고. 아, 그렇구나. 아이고, 뭐 살 뺄 데가 어디 있다고. 그래도 힘들겠다. 보니까 나 말고도 계속 사람들 오는 것 같던데 매 주말마다 이렇게 상 차리는 거야? 아휴, 이것도 보통 일 아닌데 힘들겠어. 언니, 다음에는 집에서 만나지 말고 밖에서 맛있는 거 먹자. 며느리도 좀 쉬어야지. 보니까 평일에는 형부랑 언니 내내 집에서 밥 먹는다며.
그럼 삼시세끼 다 차려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애라서 낮에는 푹 쉬다가 이렇게 주말에 누가 와야 이 정도로 차리는 거야. 요즘 애들 얼마나 무서운데.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해. 제가 좋아서 하는 거라니까. 밖에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도 나랑 나눠서 하는데 힘들 게 뭐가 있겠어? 밖에서 돈 버는 사람이 더 힘들지. 이 정도야 별거 아니지 뭐. 시모는 제가 시집을 오고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뻔뻔하게도 사람들 앞에서는 전 그냥 집안일을 보조할 뿐이라며 말을 했죠. 그때 당시는 그냥 견디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취업을 하겠다고 말을 꺼낸 적도 있었죠. 그랬더니 다들 너무 비웃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뭘 할 수 있겠냐며 비웃었어요. 뭐? 네가? 밖에서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돈이나 밖에서 안 쓰면 다행이지. 네가 학벌이 좋기라니? 아님 무슨 기술이 있기라니? 해봤자 밖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곤 뭐가 있겠어? 괜한 일 버리지 말고 집에서 집안일이나 잘해. 네 남편 밖에서 벌어다 주는 돈 네가 밖에 쏟아부으려고 그러니?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밖에서 뭘 한다는 거야? 사무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서요. 단기이긴 한데 근무해보고 괜찮으면 정규직으로도 다닐 수 있다고 해서 다녀보면 어떨까 싶어요. 남편 혼자서 버는 것보다 저도 같이 버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참, 얘, 네가 밖에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밖에서 돈을 벌겠다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던 일이나 제대로 해. 네가 밖에 나가서 일하면 점심은 집에 와서 먹니? 밖에서 사 먹을 거 아니야? 그건 돈 아니니? 출퇴근하면서 버스비 이런 건 돈 아니고? 출근할 때 입으로 사야 된다 어쩐다 하면서 옷도 사면 그건 돈 아니니? 괜히 밖에서 돈 쓸 일 만들지 말거라. 제가 취업을 하겠다고 하니 시모는 제가 밖에서 돈 쓸 생각만 하는 것 같다며 절 비난하셨어요.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분가 얘기를 꺼낸 적도 있었죠. 신혼 초기 남편은 조금만 기다리면 분가를 하겠다고 했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는 태도가 달라지고 말았어요. 우리 상황에서 무슨 분가요? 그리고 여기서 좀만 더 있으면 이 집 우리 집 될 건데 그냥 좀 참아. 엄마가 이제는 그게 뭐라고 안 하시잖아. 당신도 집안일 하는 거 익숙하지 않아? 그럼 좀 참을 줄도 알아야지. 당장 집 살 수 있어? 대출 받아야 하는데 그건 누가 갚고? 내가 갚을 거잖아. 그 돈이 얼마나 큰데? 애도 아니고 분가는 무슨? 나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래. 여보, 나 진짜 너무 지쳐. 일하겠다고 하면 일하지 말라고 하고, 집안일하면 남편한테 기상해서 산다고 하고, 이래도 뭐라고 하고 저래도 뭐라고 하시는데 너무 지쳐. 내가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 당신이라도 뭐라고 말이라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빚내서 분가하면 나도 같이 갚을게. 밖에서 일해서 같이 갚으면 되잖아. 그게 말이 쉬운 줄 알아? 집안에만 있으니까 사회생활이 쉬워 보여? 나도 밖에서 치열해. 당신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살고 있다고. 당신은 편하게 집에서 집안일하면서 TV도 보고 쉴 수 있지만 나는 밖에서 쉴 틈 없이 일한다니까. 뭐 엄마 잔소리? 엄마야 우리 잘 살라고 잔소리하는 거지만 밖에서 하는 소리는 다 욕밖에 없어. 그런데 그 치열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남편한테 이렇게 징징대고 싶어? 뭐? 징징?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지. 삼시세끼 매일 새밥, 새 반찬 해야 하고 거기다가 결혼하고 나 친구들 한 명도 못 만났어. 밖에서 돈 한 푼 못 쓰게 하시잖아. 아니면 차라리 나 밖에서 일하게 해줘.
분가하자는 소리 안 할 테니까 밖에서 내가 일하게 그렇게라도 말이라도 해달라고. 겨우겨우 남편과 타협을 한 것은 바로 제가 밖에서 취업을 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못마땅히 하던 시모도 결국 남편이 말을 하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퇴근 후에는 부랴부랴 저녁상을 차려야 했지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 힐링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대학병원 의사였고 처음 인사를 왔을 때 동서는 저에게 형님 하면서 잘해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곧 시모와 시동생의 태도를 보고서는 동서도 절 무시하기 시작했죠. 회사를 다니다가 건강이 나빠져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형님은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들어보니까 아주버님이 거의 먹여 살리신 것 같은데 노력이라도 좀 하시지. 지금이라도 대학 제대로 된 곳 들어가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은 직업이라도 가지실 수 있으시지 않아요? 나이가 많으신 것도 아니고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형님이 좀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바쁘다고 이렇게 일도 그냥 그만둬버리고. 됐다. 얘한테 말해봤자 우리 입만 아프지 어쩌겠니. 그러니까 내가 애당초 직장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이것 봐라. 건강도 망치고 일도 못하고. 쟤는 우리가 암만 말을 해줘도 지 위에서 하는 말인지 생각도 안 한다니까. 에휴, 내가 그나마 둘째가 있어가지고 다행이지. 쟤만 있었을 때는 내가 속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정말 그러셨겠어요, 어머님. 형님,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좀 노력 부족이신 것 같거든요. 저희 병원에도 좀만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도 안 하고 노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도 이제 형님 일 그만두셨으니까 집안일은 형님이 하시겠네요. 어머님이 형님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요즘 체력이 뚝 떨어지신 것 같아요. 기운도 없으시고. 그렇지? 내가 다 늙어가지고 며느리 뒤치다꺼리 해야 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에휴, 하다 이제는 며느리 옷빨래까지 했었잖니. 이제는 그래도 일 그만뒀으니까 좀 편하겠네. 그네 너도 동서라고 너무 무시하지 말고 귀담아 들어. 얘가 그래도 사회생활 선배 아니니? 거기다가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잘했으니 네가 귀담아 들어야 할 거야.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는 전 동서네 집도 챙겨야 했어요. 그나마 일을 했을 땐 별다른 말이 없었지만 일을 그만두고 나서는 동서네 집안 살림도 제가 해야 했죠. 시모는 매일매일 산더미처럼 반찬을 만들라고 해놓고서는 동서가 저녁에 가끔씩 들리면서 가지고 가곤 했어요. 어머, 어머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거 다듬고 만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매번 이렇게 반찬 푸짐하게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밥을 맛있게 잘 먹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형님, 저번에 형님이 만드신 반찬 좀 짜던데? 너무 짜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재료도 영 부실하고 어머님이 많이 신경 쓰시는데 형님은 좀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아요. 어머, 그러니? 아이고, 내가 옆에서 잘 신경 썼어야 되는 걸 쟤한테 통으로 맡겨두니까 그랬나 보다. 내가 다음부터는 내가 직접 간 보마. 이거 갈비찜인데 가서 데워서 먹기만 하면 돼. 저번에 집에 갈비가 엄청 좋은 게 들어왔거든. 니들 만들어주려고 가지고 있다가 만들어봤어. 맛있으면 다음에 또 해줄 테니 언제든지 말하렴. 역시 우리 어머님. 저한테는 어머님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형님, 저번에 이불 빨래 하신 거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실수로 뭐 좀 쏟았는데 세탁기로 돌리니까 잘 안 지워져가지고. 저번에 발로 밟으셔가지고 세탁하셨죠? 그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아이고, 그게 무슨 일이라고. 그네야, 들었지? 내일 가가지고 세탁 좀 하고 와라. 동서가 일하느라 바쁘니 네가 좀 도와줘야지 어쩌겠니. 그리고 이거 동서 차에 좀 가져다 놓고. 밖에서 일하는 애라 이런 거 잘못 뜨면 큰일 나. 작은 애는 좀 앉아서 쉬고 있어. 형님이 알아서 차에 가져다 줄 거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전 의사동서의 심부름으로 대학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드라이클리닝을 한 옷을 가져다 주라는 심부름이었죠. 동서에게 찾아가니 동서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더라고요. 저를 딱 보자마자 동서는 절 형님이라고 한 게 아니라 가사도우미라고 소개를 했죠. 아, 여기는 우리 집 가사도우미. 우리 시어머니가 날 너무 아끼셔가지고 우리 집에 가사도우미 붙여주셨어. 내가 그때 말했지? 우리 시댁 완전 유니콘 시댁이라고. 시집 하나는 잘 갔다니까? 남편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해주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 다들 잘 보고 시집 잘 가야 돼. 그때 다들 나 결혼한다고 하니까 걱정 많았잖아. 어머, 너 진짜 시집 잘 갔구나? 아, 나는 우리 시댁에서 내가 아무리 바빠도 며느리 둘이는 하라고 난린데. 넌 진짜 잘 갔나 보다. 솔직히 너 결혼 급하게 한다고 다들 말 많았잖아. 그래도 이렇게 가사도우미까지 붙여주고 진짜 대단한 시댁이다. 그렇지? 그거 다 소문일 뿐이라니까. 그러고 보니 우리 좀 출출하지 않아? 퇴근하기 전에 뭐라도 좀 먹을까? 아줌마? 출출한데 가서 떡볶이 좀 사와.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 옷은 거기다 두고 얼른 가서 사와. 동서의 말에 전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때 마침 병원장이 나오더니 한 말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죠. 병원장은 나오면서 내 딸 언제 왔어? 라며 저를 반갑게 맞이했고 그 뒤로 나오던 남편은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 벌벌 떨었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있던 동서도 병원장의 말에 놀라 기절하기 직전이었어요. 사실 동서가 다니고 있던 병원의 병원장은 제 오랜 후원자셨어요. 부모님이 지병으로 다니던 병원의 인연으로 절 후원해 주셨던 고마우신 분이셨죠.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병원장님의 후원으로 무사히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제 늦은 방황으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었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끊기게 되었죠. 전 염치가 없어 병원장님께 연락을 못 드렸었는데 알고 보니 병원장님은 제가 연락을 끊은 이후부터 절 계속 찾으셨어요. 결혼 후 취업 자리를 알아보다가 병원장님의 연락이 오게 되었고 그렇게 다시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병원장님은 오래전 저희 부모님과 같은 병을 앓았던 딸이 있었고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해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어요. 그 딸이 생각나 절 지원해 주셨던 거였죠. 딸, 아유,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아, 여기 보니까 우리 딸 남편이더라고. 아유, 내가 듣고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동안 우리 병원에 오던 제약회사 직원이 사위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그나저나 이 선생네 가사도우미를 하고 있었어? 그것까진 몰랐는데. 아니 이 선생이랑 여기 제약회사 직원이랑 가족이라고 한 거 아니었나? 병원장님, 그게 말이죠. 여기는 제 와이프고, 이쪽은 제 동생 와이프입니다. 제 재수씨요. 어떻게 가사도우미란 말이 나온 줄은 모르겠는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장난으로. 병 원장님, 언제 거기에... 저희 형님이세요. 제가 친해가지고 오늘 옷을 가져다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장난을 종종 하거든요. 그렇죠, 형님? 동서, 우리가 그렇게 친했었나? 동서가 시킨 옷 여기 있어. 그리고 동서가 시킨 이불 빨래? 그것도 싹 다 잘해놓고 왔고. 그러고 보니까 맞네. 내가 동선의 가사 도우미였구나? 난 우리가 가족인 줄 알았지. 동서가 날 가사 도우미라고 생각하는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 근데 이제는 내가 가사 도우미 못하겠다. 그렇지? 벌벌 떠는 두 사람을 두고선 전 병원장님을 모시고 나왔죠.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병원장님에게 다 말을 하게 되었어요. 제 생활을 알게 되셨던 병원장님은 크게 분노하셨고 그 뒤로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었죠. 전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었죠. 들어보니 동서는 계약직으로 잠시 병원에 근무를 했던 거였는데 더 이상 연장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전 병원에서도 갑질 때문에 잘렸던 상황이라 이번 계약이 중요했었는데 더 이상 대학병원 근무는 어렵게 되었죠. 거기다가 남편의 제약 영업은 그날부로 망하고 말았어요. 전 남편과 시모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뒤늦게 남편은 미안하다며 분가를 하자고 했지만 방관한 남편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 소식을 듣기론 동서는 지금도 겨우 불러주는 병원 알바를 하고 다닌다더라고요. 이미 소문이 날 곳은 다 나서 취업도 어렵다며 그 좋은 의사가 되어서도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동서와 시모의 갈등이 심하다며 전 남편이 말을 하네요. 여보, 아니, 음이야. 내가 진짜 너무 후회하고 있어. 그때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네가 그렇게까지 힘들 줄 생각도 못했어. 그냥 버티다 보면 되겠지 생각을 했지. 엄마가 유별난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재수 씨까지 그럴 줄 진짜 몰랐어. 아무튼 다 내 잘못이야. 우리 가족들한테서 너 지키지 못했던 거 그거 벌 받나 봐. 요즘 재수 씨랑 엄마가 매일 다투고 싸워서 동생도 이혼하기 직전이래. 당신한테 못된 짓 한 거 다 벌 받는가 봐. 아니 왜? 그렇게 쿵짝이 잘 맞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싸우는 이유가 뭐야? 그렇게 오손도손 하더니만 안 맞던 내가 나오면 더 둘이서 잘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웃기네 참. 어차피 당신이랑 할 말도 없고 이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려고 받은 거야.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음이야, 제발. 한 번만 우리 다시 만나보자. 솔직히 엄마 빼면 우리들 사이는 별 문제 없었잖아. 내가 우리 집안 사람들 아무도 못 만나게 해줄 테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 떠나고 나서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당신 모르지? 우리들 사이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그게 문제야. 당신만 편했지. 나는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내가 그만큼 참았으니까 당신이 편했던 거야. 그게 문제라고. 우리 사이에 그 큰 문제가 있는데 다시 뭘 시작해? 당신이라면 불구덩이 다시 들어갈 수 있겠어? 우리가 이혼한 건 네 엄마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평생 후회를 하든지 말든지 내 알바도 아니고 이제는 완전 끝이야, 끝! 전 병원장님의 후원을 받아 다시 대학에 진학했고 지금은 저도 전문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병원장님은 제가 연락을 끊고 나서 내내 딸이 꿈에 나와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병원장님도 돌아가신 병원장님 따님도 평생의 은인이랍니다. 그 은혜를 더 감사하게 생각해서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하고
좋은 인연이 많이 찾아오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께 털어놓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곁에 평생 함께 머물러 줄 거라고 생각했던 소중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모두 떠나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안겨주었고 지금도 꿈만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3개월 전쯤에 엄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날이 다가와 정신적으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저를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나시더니 엄마도 췌장암으로 저와의 작별을 준비하고 계셨죠.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저에게 힘이 되어준 건 남편과 하나뿐인 10년지기 친구였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기 위해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던 친구는 많은 것들을 도와주며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을 뒤에서 챙겨주고 있었어요. 너무 고마웠고 항상 미안할 만큼 제가 병원에서 엄마 곁을 지켜주는 동안 집안에 필요한 것들을 대부분 해결해 주었습니다. 10년을 알고 지냈으니 가족이나 다름없었죠. 아이들도 제 친구가 항상 잘 챙겨줘서 그런지 거의 엄마처럼 잘 따르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서부터 병원에 더 오래 있게 되다 보니 집안일에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친구가 대신 도와주고 있던 어느 날 너무 신세만 지는 것 같아 오래간만에 저희 식구들과 친구를 데리고 외식이나 하려고 서둘러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다는 친구가 고생할 걸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서 최대한 빨리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이들은 거실에서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때마침 퇴근을 했는지 현관에 신발이 보이길래 그네한테 아빠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안방에서 쉬고 있다길래 별 생각 없이 안방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제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출발할 때 친구한테 전화를 했을 때 아이들과 놀아주다가 잠깐 쉬고 있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안방에 남편과 함께 있을 거라곤 상상을 하지 못했었죠. 제 두 귀를 막아버리고 싶을 만큼 둘이 나누는 사랑의 소리는 모든 걸 한순간에 주저앉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가져와 주었죠. 아이들도 있는 집에서 둘은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전혀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제가 눈치를 챘으면 분명 거리를 뒀겠지만 저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주고 특히 저희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집안 가사는 친구가 대신 해줬었기 때문에 의심보다 고마운 마음이 더 크게 작용했는지 친구와 남편이 눈이 맞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아 뒤흔들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고민하는 사이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며 저를 부르는 순간 방 안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뒤 방에서 허겁지겁 뛰쳐나온 친구와 남편은 땀이 푹 젖은 채 옷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보며 어색한 미소로 언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언제 왔어? 아유, 인기척이라도 해야지. 안방에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당신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고.
생각보다 일찍 왔네. 나보다 당신이 일찍 왔는데? 안방에서 뭘 했길래 온몸에 땀이 비오듯 흘러? 오늘 외식하기로 했었잖아. 나는 이제 막 집에 들어왔지. 은희 너는 옷차림이 그게 뭐니? 아무리 가족 같아도 이 사람 보는 앞에서 옷은 제대로 갖춰 입고 있어야지. 너도 집안일 하느라 체력을 많이 쏟았을 텐데 서둘러 나가자. 오늘 안방 화장실이 좀 더러운 것 같아서 청소 좀 하느라 옷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네. 나 옷 좀 제대로 다시 정리하고 올 테니까 먼저 나갈 준비하고 있어. 요즘 내가 몸이 별로 좋지 않은가 봐. 누워만 있었는데도 온몸에 식은땀이 난다니까. 아무래도 기력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몸보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은 한의원 알고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 당신이 그런 건 잘 알잖아. 그럼 나는 밖에서 차 시동 걸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애들 준비시켜서 나와. 남편은 자신의 행동에 괜히 찔리기라도 한 듯 저와의 자리를 최대한 빨리 회피하고 싶어 했어요. 못 본 척, 못 들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했지만 언제까지 제가 버티고 있을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살짝 건들기라도 한다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감정 컨트롤이 힘들었지만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최대한 억누른 채 둘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었죠. 그렇게 아이들의 외출 준비를 끝낸 채 친구가 화장실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동안 나오지 않길래 천천히 걸음을 옮겨 화장실 앞으로 다가가자 친구는 남편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집에 온 제가 모든 걸 봤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인지 제가 다 알고 있으면 어쩌냐고 저한테만큼은 들키고 싶지 않다고 걱정을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제가 노크를 하면서 준비가 다 됐다고 하자 친구는 남편과의 전화통화를 서둘러 끊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제 눈을 제대로 못 보고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분위기 있는 음식점에서 서로 마주보며 식사를 이어나갔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밝은 분위기로 친구에게 말을 붙이며 어색함을 풀어주었습니다. 오늘따라 분위기가 왜 이래? 은희 너 무슨 일 있었어? 말까지 더듬고 평소의 모습이 전혀 아닌데? 어디 불편한 거라도 있는 거야?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 아니, 오늘따라 내가 좀 무리를 했는지 약간 몸살기가 있는 것 같네. 집안 청소가 쉽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피곤한 것 같아.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도 은희 너 덕분에 내가 엄마 옆에 오랜 시간 붙어 있을 수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의사 말로는 길어야 몇 달이라곤 했지만 예정보다 더 일찍 내 곁을 떠나실지도 모른다고 하셔서 웬만하면 엄마 곁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거든.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고맙긴. 우리가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니고 10년이나 함께 있었어. 완전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내가 챙겨주는 건 당연한 거야. 너도 우리 집안 도와줬었잖아. 주저앉을 뻔했던 거 사업 다시 일으켜줬을 때 얼마나 고마웠었는데. 우리 부모님께서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계셔. 지금 안 좋은 문제 좀 해결되면 그때 식사나 같이 하자고 하셨어. 집안일은 걱정하지 마. 내가 최대한 신경 쓸 테니까 어머니 건강이나 잘 챙겨드려. 나보다 네가 더 고생하고 있잖아. 요즘 내가 시간이 들쑥날쑥해서 병원을 자주 못 가는데
내일은 시간이 좀 남을 것 같거든. 오래간만에 장모님 얼굴이나 한번 뵈러 병원에 좀 들려야 되겠다. 친구와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 저에게 잘해주는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표정 관리하면서 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서로 가끔씩 주고받고 있는 눈빛은 저를 더욱더 괴롭게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받은 배신을 어떻게 되갚아 줄 수 있을지 두 사람을 쳐다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그렇게 모두가 진실을 숨기고 거짓된 모습으로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친구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편도 일 때문에 급히 전화를 해야 할 곳이 생겼다면서 자리를 비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뭔 죄인지 너무 불쌍해 보여 하루빨리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밖엔 없었어요. 그런데 큰애가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뱉었고 너무 놀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었는데 모든 걸 뒤에서 지켜만 볼 뿐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네가 친구와 남편이 자기들이 잠깐 놀이방에 들어가 놀거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서로 가까이 붙어서 접촉을 한다고 진한 애정 표현을 서슴없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걸 아이 입으로 듣고 말았죠. 그네도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듯 제가 상처받을까봐 그동안 모른 척 했었다면서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집에 왔을 때부터 남편과 친구와의 사이가 심상치 않았다는 걸 저에게 전부 다 알려주었어요. 아이들한테만큼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두 사람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말았죠. 저는 큰애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벌써부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친구와 남편이 서로 친해서 그런 거라며 외국에서도 그런 표현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네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사이에 몇 번이나 충격을 받았던 터라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들어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계산을 하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친구와 남편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심각한 얼굴 표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숨밖에 안 나왔고 그전에는 몰랐던 둘의 행동들이 제 눈에 전부 들어오고 있었죠. 둘이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을 제가 알아차리기 전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었고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기 때문에 서로가 워낙 친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뿐이었는데 모든 게 밝혀지면서부터 남편과 친구가 제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 같던데? 기현 씨가 봤을 땐 어떤 거 같아? 우리가 안방에 있었던 건 모르는 거 같지? 10년 동안 봤는데 아까 마주보고 앉았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 이제 우리 다른 데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이러다 걸리기라도 하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내가 그 사람이랑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었잖아. 딱 보면 바로 알지.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연히 엄마가 원래 좀 둔한 편이잖아. 그러니까 표정 관리 잘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가면 되는 거야. 여태까지 잘해왔잖아. 나도 아까는 정말 뜨끔했었다고.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안방 문 열고 들어왔을 때 못 볼 걸 보였을 거 아니야. 우리 당분간 밖에서 만나는 게 좋겠어.
아무래도 아이들도 우리를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 갔을 때 잠깐 만나든지 해야지. 이러다가 정말 걸리기라도 하면 그땐 우린 뼈도 못 추린다고. 아까는 우리가 이성을 잡지 못해 일을 저질렀지만 앞으로는 최대한 조심하자.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잖아. 장모님 몇 달 안 남았는데 세상 떠나시면 그 재산 전부 그 사람한테 들어가게 될 테고 그 재산이 아마 70억 정도 된다고 들었어. 그걸 얻기 전까지는 서로가 조심을 해야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나한테 전부 다 계획이 있으니까 일단 당신은 한동안 아이들한테만 신경 써줘.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게 하면 안 돼. 곧 모든 준비가 끝이 나게 되니까 힘들어도 그때까지만 참고 조금 더 힘내. 정말 70억 재산 당신이 전부 다 가져올 수 있는 거 맞는 거지?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아빠가 이번에 사업 확장하고 싶어 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해 보이시더라고. 난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신은 나 절대 배신하면 안 돼.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탄 사이야.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으니까 빨리 들어가자. 둘은 제가 생각했던 것 상상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꺼낸 말을 들었을 때 왜 이런 시련이 저에게 찾아왔는지 너무나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빠 살아계셨을 때 부동산 업을 하셨었는데 그 건물이 현재 시세로 70억이 넘어가게 되었었죠. 건물 하나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시면서 엄마가 건물 관리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계셨지만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면 무남동녀 외동딸인 제가 그 건물을 소유가 될 테고 그걸 알고 있던 남편이 저에게서 뺏어가고 싶어 제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고 그날 이후 저에게는 분노만 남아 있었죠.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편과 친구 몰래 증거물을 만들어 놓는 거였고 두 사람의 인생을 최대한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는 의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제 곁을 떠나셨고 제 편은 더 이상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슬픔과 동시에 가식적인 모습으로 저를 도와주고 있던 남편과 친구의 모습들이 장례식장에서 저를 더 오열하게 만들었고 두 사람은 제가 엄마를 잃은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줄 알고 같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세상 떠난 것도 견디기 힘든데 저를 위로해주고 있는 남편과 친구의 행동이 저를 더 소름 끼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던 저는 결국 탈진을 하게 되었고 늦은 새벽에 너무 지쳐버린 저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잠깐 누웠는데 제 눈에 들어온 한 장면을 보고 실성한 여자처럼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남편과 10년지기 친구가 상 밑에서 서로 손깍지를 낀 채 술잔을 기울이면서 슬픈 표정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두 사람이 보인 행동 때문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차마 더 이상 제 눈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몸을 돌린 채 괴로워하고 있는데 남편이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는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길래 저는 그 틈을 타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친구한테 천천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많이 힘들 때는 뭐라도 좀 챙겨 먹는 게 좋아. 내가 먹을 것 좀 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봐. 우연 아빠는 지금 통화하러 잠깐 밖에 나갔어. 먹을 건 필요 없으니까 일단 자리에 앉아봐봐. 내가 너한테 중요한 할 말이 있거든. 다른 사람한테는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가 없겠더라고. 무슨 고민이 있길래 상당히 심각한 표정으로 괴로워하는 거야? 10년 지기인 내가 고민 다 들어줄 테니까 한번 다 털어놔봐. 내가 그런 건 또 잘 들어주잖아? 아무래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 예전과는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야. 이거 봐봐. 얼마 전에 나한테 킥으로 배송된 사진인데 여자의 얼굴은 찍혀있지 않더라고. 그 사람 모습만 나왔는데 너는 혹시 누군지 알겠어?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뒷모습만 보고서는 잘 모르겠더라고. 내가 이 사진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느낌이었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도 네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긴 한데 사진 속에 보이는 여자는 나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우연 아빠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야? 이거 너무 충격이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일단 좀 더 조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일단 남들이 다 아는 상간소송으로 이혼을 하고 사진 속의 여자한테까지 위조를 받던지 아니면 내가 가진 재산으로 이 두 사람을 두 번 다시 세상 빛을 못 보게 만드는 거야.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전자보단 후자가 나을 것 같은데. 내가 알아본 업체가 꽤 음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돈만 주면 시키는 건 뭐든지 한대. 사진 속에 보이는 사람이 남편과 상간녀 둘이니까 돈은 좀 많이 들긴 하지만 전문 업체라 뒤처리도 깔끔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게 정리해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나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거의 결정했거든. 내가 이런 고민을 너한테 얘기하는 건 아직 내가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야. 은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위자료 쪽이야? 아니면 나랑 같은 생각이야? 너도 내 친구니까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 아냐.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 나처럼 배신감을 느꼈지? 너한테 너무 어두운 얘기를 했나 보다. 됐다.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내 결정으로 이 두 금수들의 인생이 정해질 테니까 나는 두 사람을 이 세상에서 정리해버리기로 결정했어. 기회 같은 것도 주고 싶지 않아.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 너는 내 마음 이해하지? 그렇지.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믿었던 사람한테 받는 배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네가 아까 그렇게 오열을 했던 거구나. 그래도 너무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우연 아빠랑 사진 속의 여자도 아주 잠깐의 실수였을지도 모르잖아. 아이들도 생각해야지.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있어야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지금 네가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겠지만 분명 우연 아빠도 후회하고 있을 거야. 다시는 만나지 않으려 할지도 몰라. 일단 좀 더 지켜보는 게 어떨 것 같아? 불행은 또 다른 불행을 남겨주게 되는 거라고. 너는 지금까지
왜 결혼을 안 한 거야? 10년 동안 내 옆에 있어주면서 단 한 번도 남자를 만나거나 소개해준 적 없었잖아. 네가 나처럼 가정을 꾸리고 살아왔었다면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줬을 텐데. 벌써 그 업체에 내가 지시를 내린 상태야. 장례식이 끝나고 남편과 사진 속에 있던 여자가 단둘이 만나는 순간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정리해주기로 했어. 둘이 좋아서 붙어 있겠다는데 세상 떠나는 것도 같이 갈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어? 은희야, 그런데 왜 이렇게 굳어있는 거야? 아유, 누가 보면 네가 내 남편과 바람난 줄 알겠다. 나도 술이나 좀 줘봐. 엄마도 내 곁을 떠나시고 남편이라는 사람도 다른 여자 만나서 조만간 세상 떠나는데 내 곁에는 이제 의지할 데가 은희 너밖에 없다. 그러고 보니 너희 아버지 사업은 잘 되어가고 계시다며? 이번에 확장한다던데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친구는 사색이 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저에게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상당히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친구의 입에서 진실을 꺼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친구가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털어놓고 죄를 뉘우치기를 바랐지만 제 편을 들어주면서 본인의 잘못을 숨기고 있었죠. 저는 친구가 따라준 술 한 잔을 입에 털어놓은 뒤 남편과 친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가지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엄마의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엄마가 세상을 떠나셔서 슬픈 마음에 흘리는 눈물이 아닌 친구가 끝까지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었어요. 저와 친구가 나눈 대화를 전혀 알지 못한 남편이 자리로 돌아와 친구 옆에 앉아 말을 붙이려 하자 친구는 경기를 일으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급하게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저한테 다가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길래 잘 모르겠다며 쉬고 싶으니 건들지 말라고 남편도 집으로 돌아가 주길 바랐어요.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침 일찍 다시 오겠다면서 급하게 밖으로 빠져나갔고 그날 이후 남편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친구가 제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전달해 줬었겠죠.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던 장례식은 마무리가 되었고 남편과 친구는 더 이상 제 전화를 받지도 모습을 나타내지도 않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던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업체를 시켜 남편과 친구를 정리할 거라는 말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제가 받은 상처와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만 저는 그런 일을 선택할 정도까지 바닥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피해를 받게 될까봐 두려운 나머지 모습을 숨길 뿐이었죠.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 준비를 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고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에 대한 효력과 앞으로의 위자료 등에 대해서 의논을 한 다음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사람 인생 참 웃긴 게 제가 나오는 타이밍에 남편과 친구가 제 앞을 지나갔고 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어요. 순간적으로 화들짝 놀란 두 사람은 보면 안 될 걸 보기라도 한 것처럼 급하게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말 하나 제대로 붙일 수도 없었죠. 그동안 둘이 함께 숨어 지내고 있었는지 저에게 발각된 이후 차를 타고 사라졌는데 죄를 지으면 결국 그 끝은 비참하다는 결과가 뒤따라오듯 남편과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생명이 위급하다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응급실을 찾아갔을 때 이미 두 사람은 수술실에 들어간 상태였고 친구의 부모님께선 오열을 하며 수술실로 달려오셨어요. 저와도 친분이 있는 분이라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교통사고가 났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랜 시간 끝에 수술실에서 나온 두 사람은 충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상태가 위중해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말았어요. 친구는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의사는 깨어나도 평생을 식물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며 희망이 없다는 말을 전해 주었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제가 장례식장에서 했던 말들 때문에 저와 마주쳤을 때 자신들이 피해를 받을까봐 도망을 치다가 결국 비참한 결과를 얻고 말았죠. 시부모님께선 남편의 모습을 보곤 오열을 하셨고 하나뿐인 자기 아들이 부모를 놔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생겼다면서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며칠 뒤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친구는 기적적으로 식물인간에서 벗어나 눈만 꿈뻑거리는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전신마비였지만 그래도 눈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건 기적이라고 희망을 잃지 말라며 친구의 부모님을 안심시키려 의사는 좋은 말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저에게는 그 이상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처참해진 친구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는데 친구의 눈동자는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지만 저는 친구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가정을 왜 건드려서 이런 피해를 보는 거야?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었는데 너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망까지 쳤으면 잘 살았어야지. 이게 무슨 꼴이야? 그리고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정신줄을 놨다고 한들 너희들한테 돈 아깝게 그런 돈을 사용하겠어? 그냥 해본 말이었는데 너희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도망을 치다가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 아냐. 참 한심하다. 그 사람 핸드폰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너희들 정말 가관도 아니더라. 네가 왜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었는지 둘이 나눈 문자 내용을 보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 이중적인 생활하니까 그렇게 좋았니? 나는 너를 진정으로 친구라고 생각해서 너희 부모님의 일까지 전부 도와줬었는데 그런 나를 배신해?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이 세상에서 보내려고 철저하게 계획까지 세웠었더라. 70억에 눈이 멀어 둘이서 짜고 치고 사고까지 유발하려 해?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족처럼 진심으로 생각했었어. 그런데 너는 내 남편과 아이들도 있는데 안방에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러? 네가 평생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의사가 그러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건 눈만 꿈뻑거릴 수 있다고 하더라. 어쩌면 세상 떠나는 것보다 지금이 더 비참한 결과겠지. 나는 2번 다시 너를 보러 오지 않겠지만 평생 천장만 바라보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뉘우치며 살길 바래. 아, 그리고 그거 알아? 너희 아빠가 운영하고 있던 사업 확장하려고 의욕이 앞서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 만약 우리의 관계가 좋았다면 당연히 도와줬었겠지만 지금으로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네가 앞으로 계속해서 불행했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그럼 건강하게 잘 지내라. 친구는 저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눈빛에선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는 있었지만 저는 친구를 용서해 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했던 잘못에 대한 용서도 구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지만 오히려 그게 더 잘된 일인 것 같네요. 추한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소중했던 사람들을 한순간에 모두 잃게 됐지만 아직 제 나이 젊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들과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입니다. 친구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에 대한 분노만 남아있는 상태일까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큰 대가가 뒤따랐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털어놓게 되니 어느 정도 마음이 후련해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삶은 저처럼 불행이 아닌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남편 하나 보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 삶에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30대 초반에 만났으니 벌써 결혼 5년 차가 넘어갔네요. 저희 부부도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잘 지내왔었고 현재 3살 된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평범한 부부 생활을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바람을 쐬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의 행동이 평소와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자리를 자주 비우길래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하다가도 전화가 왔다고 자리를 피하고 화장실은 왜 이렇게 자주 가는지 제가 알던 남편의 평소 모습과는 많이 달랐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 또한 심기가 별로 좋지 않았고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죠. 정말 오래간만에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였는데 남편은 국내 최대 로펌에서 일을 하게 된 이후부터 상당히 바쁜 생활을 보냈었습니다. 그전에도 변호사 생활이 한가한 건 아니었지만 상당히 큰 로펌에 입사하고 나서부턴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하는 일을 제가 전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저희 엄마가 저와 남편이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게 안쓰럽다며 몸도 불편하신데 먼 길을 오셔서 아이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저에겐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었는데 남편은 저보다 일이 우선이었어요. 차라리 집에서 육아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일도 좋지만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만 집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집에 있는 아이들이 신경 쓰여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말을 꺼냈고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급하게 계산을 하고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당신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하지 않아? 우리가 데이트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쩌다가 우리 엄마가 내 얼굴 보려고 잠깐 내려왔을 때 시간을 가지는 건데 함께 있는 동안 계속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거야? 이럴 거면 나랑 데이트하고 싶다는 말도 아예 꺼내지를 말지. 왜 사람 기대하게만 만들어? 같이 나와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덕분에 바깥바람도 쐬고 좋았잖아. 너는 내가 노력하는 건 안 보여?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러는 거야? 내가 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 안 보이고 잠깐 자리 비었다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나도 당신한테 많이 서운해. 전에 일했던 로펌과는 급이 다른 국내 최대 대형 로펌에 입사했어. 그만큼 할 일도 많아지는 거라고. 다른 여자들이었으면 날 하늘 보듯 했을 텐데 마누라 잘못 만나서 국내 최대 로펌 변호사인 내가 이런 대우나 받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깝다. 길 가는 여자 아무나 붙잡고 얘기해봐. 당신이 이러는 거 이해 못할걸? 같이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정도라고. 아, 됐다.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냐? 나 지금 중요한 사람 좀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택시 타고 집으로 들어가. 오늘 늦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장모님한테는 나중에 같이 저녁 먹겠다고 말씀드려. 그리고 바쁜데 나한테 전화 좀 그만하시라고 그래. 사건 검토 중에 얼마나 귀찮은 줄 알아? 남편은 저를 식당 앞에 놔두고 먼저 출발을 했어요. 너무 서운했던 건 집에까지 차 타고 10분 거리인데 가는 길에 잠깐 태워줘도 되는 걸 그것조차 귀찮았는지 저보고 택시를 타고 가라는 말이 서운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를 집에까지 바래다 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업무가 많이 바쁜 것 같아 이해하려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신호에 걸려 택시가 멈추는 순간 남편의 차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지 시계를 보면서 초조해하는 얼굴이 보였는데 누군가 건물에서 나왔고 남편은 밖으로 나온 여자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면서 차 문까지 열어주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여자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처음 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남편의 차에 여자와 단둘이 올라탔다는 게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그리고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남편의 차를 뒤따라가려고 택시 기사님한테 부탁을 하려 했는데 이미 택시는 신호를 받아 반대편으로 출발해 버렸습니다. 그때가 처음으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장면이었어요. 국내 최대 로펌에 근무를 하기 전에 다른 로펌에 있었을 땐 가정이 우선시되던 남편이었는데 모든 상황들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남편의 성격도 변화가 생긴 것 같아 많이 불안했었어요. 항상 저에게 가족을 최우선시하겠다던 남편이었는데 현재 남편을 봤을 땐 저와 약속했던 건 전혀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정을 우선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하던 일을 때려치우면서까지 가정을 신경 쓰라는 게 아닌 쉬는 날만큼은 남편이 옆에서 함께 해주길 바라는 거였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많이 답답했었고 집에 가는 동안 남편 차에 올라탄 의문의 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상태라 계속 그쪽으로 신경이 쓰였어요. 저와 헤어지기 전에 집에 늦게 들어올 것 같다는 말을 했던 게 갑자기 떠올랐고 저는 그때부터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게 되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길래 밤늦게까지 있다가 들어오는 건지 계속 머릿속에서 이상한 상상들을 하게 되면서 얼굴빛이 어두워지자 엄마는 이런 제가 걱정이 됐는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길래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저희 집에까지 오셔서 아이들 돌봐주시고 저와 남편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셨는데 그런 엄마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별일 아니라고 대충 둘러댔어요. 확실하지도 않는데 먼저 일을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놔두고 바람을 피울 거라고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남편은 동이 틀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는 이미 꺼져 있어서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저는 많이 답답했고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일들이 점점 현실화가 되어가는 것 같아 잠 한숨 못 자고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끝내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시도했는데 꺼져 있던 핸드폰이 다시 신호가 잡히더라고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전날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좀 늦을 것 같다고만 했지. 집에 안 들어온다는 말은 없었잖아. 그리고 어디서 뭘 하길래 핸드폰은 꺼놓은 거야? 당신이 나한테 설명하기 난감한 상황이니까 핸드폰 전원을 꺼놓은 거 아니야? 나 몰래 너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서
방해될까봐 그랬던 거야?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지금 출근하고 있으니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얘기하자. 그리고 내가 무슨 여자를 만나?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거든? 아, 제발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마. 남편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전날에 일이 좀 있었다는 말만 하면서 계속 숨기려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여자가 누구였는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걸 말해주면 남편이 저에게 숨기는 게 더 많아질까봐 확실해질 때까지 저도 말을 하지 않고 때를 기다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와 아침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날도 아이들 육아에 이리저리 치이며 힘든 시간을 보내자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고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오기 전에 아이들을 일찍 재워둬서 아침에 풀지 못했던 대화를 진지하게 이어나갔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캐묻는 거야? 당신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 전에 다니던 로펌에 지인분들과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좀 하다 보니까 대화가 길어졌고 술도 많이 마셔서 대리운전까지 불러 집에 들어올 몸 상태가 아니었어. 그리고 잘 자고 있는 애들 깰까봐 그냥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 바로 출근한 거야. 너는 어떻게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랬으면 대놓고 집에 안 들어왔겠어? 오히려 더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겠지. 쓸데없는 상상 같은 거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좀 잘 좀 해. 꼴이 이게 뭐냐? 나는 밖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너는 집에서 애들 보는 것도 쩔쩔매고 있는 거야? 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집안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 쉬고 있을 시간에 먼저 치우면 좋잖아. 당신이 애들을 제대로 돌봐준 적이나 있어? 돈만 가져다 준다고 해서 아빠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야. 당신이 해야 될 일도 있는 거라고. 하루 종일 애들한테 치이고 이제 겨우 숨 좀 돌리고 있었던 거였어. 당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육아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의심될 만한 행동을 하니까 내가 예민해지는 거잖아. 전날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저녁 늦게나 들어온다고 했지. 핸드폰 꺼놓고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도 않았잖아. 나는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고 불안해서 잠 한숨 못 자고 날을 샜는데 집에서 내가 걱정하고 있을 거라곤 생각 안 해봤어? 당신 대형 로펌에 들어가고 나서 사람 정말 많이 변한 거 알아? 예전에는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술도 많이 마시지도 않고 나와 우리 아이들만 생각했는데 왜 지금은 사람이 180도 변해버린 건데? 대형 로펌에 들어간 사람은 다 그렇게 변해버리니? 당신이 나한테 방금 했던 말들 전부 신뢰되지가 않아. 전날에 무엇을 했는지 내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전에 다니던 로펌의 동료와 술 한잔 했다고 했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전화 연결해봐. 확인해 보게.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이런 걸로 내가 너한테 확인까지 시켜줘야 돼? 아, 쓸데없는 일을 크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저녁상이나 좀 차려놔. 왜? 당신이 나한테 떳떳하면 확인 전화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의심을 풀어줄 수 있으면 전화통화 연결해 줄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니? 남편은 저와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다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전날에 같이 술을 마셨는지 확인 전화 한번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어려워하는 남편의 행동이 저에겐 더 이상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때부터 남편한테 여자가 생겼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고 전날에 남편 차에 동승했던 그 여자의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뒤를 캐기 위해 사람을 고용했고
남편을 감시해주길 부탁했어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받아보게 된 남편의 모습이 담긴 사진 속에선 며칠 전에 차에 올랐던 여자와 거의 매일 붙어 있었다는 걸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정체 모를 여자와 바람이 난 거였어요. 그렇게 사람을 고용해 증거물을 하나둘 모아놓기 시작했고 며칠 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날이 있었어요. 그날 남편이 저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얼마 전과 비슷하게 저녁 늦게 들어온다는 말이었고 예상대로 남편은 그날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핸드폰으로 전송이 된 몇 장의 사진에는 남편과 내연녀가 같이 호텔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나한테는 절대로 바람은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그동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였습니다. 사람 말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남편이기 때문에 신뢰했고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미 결정적인 증거물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더 이상 함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다음 날에도 연락이 없었고 집에는 아예 들어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남편은 저와의 신뢰를 깨버리는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터뜨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동안 쌓아왔던 증거물을 가지고 시댁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한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전부 다 알리고 이혼 통보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시모에게 때마침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뭐 하고 있었니? 많이 안 바쁘면 잠깐 들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손님이 오기로 했거든. 혼자서 음식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네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내 아들이 오늘 바로 이쪽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이따가 같이 집으로 들어가면 될 거다. 대형 로펌에 들어가고 그동안 정신없어서 제대로 된 축하 파티도 못했잖니. 그래서 이번에 합격 축하상 좀 차려주려고 음식 준비 중이었는데 혼자선 시간 내에 음식을 다 만들지 못할 것 같네. 우리 집과 먼 거리도 아니니까 와줄 수 있지? 시모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대형 로펌에 취직에 합격했다고 좋아서는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는 듯 보였어요. 어차피 시댁에 가려고 준비 중이었던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을 가니 음식 냄새가 집안에 진동을 했고 제가 들어오자마자 시모는 저에게 앞치마를 건네줬어요. 그리고 시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앞치마를 들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자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면서 많이 급한 듯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오라며 재촉하길래 시모와 남편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일단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멍하니 서 있기만 하는 거니? 시간 없다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있을 거야? 애들 보는 것도 힘든데 음식까지 하라고 해서 기분 상했니? 어머님, 오늘 손님 오기로 한 거죠? 그럼 그이 말고 다른 사람도 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전화 주셔서 오게 된 거잖아요. 아, 내 아들 대형 로펌 합격해서 축하해 주려고 손님 한 분이 오기로 했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거든. 너도 들으면 깜짝 놀라게 될 거다. 그이가 요즘 많이 변했더라고요. 대형 로펌에 들어가고 나서 예전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 며칠 동안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제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아요. 바쁘니까 그런 거지. 전에 다니던 로펌 회사와는 급이 다르잖아. 손가락에 꼽히는 대형 로펌인데 일거리가 얼마나 많겠어. 바쁜 사람 괜히 힘들게 하지 말고 너는 집에 애들만 잘 보면 되는 거다.
이런 쓸데없는 대화할 시간에 서둘러 음식 준비부터 끝내도록 하자. 약속 시간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다. 그이가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그런 느낌을 자주 받았거든요. 어머님은 만약에 그이가 저 몰래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그냥 이혼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한 번은 용서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니까 장난으로 대답해주지 마세요. 내 아들이 바람을 피워도 너는 눈 감아줘야지. 큰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일적으로 스트레스 받다 보면 한눈 팔 수도 있지만 그건 속 부리하려고 만나는 거지. 가정을 깨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도 내 아들이 바람을 피워도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어야 한다. 큰일 하는 사람들이 실수 한 번 없겠니?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이가 저 몰래 바람을 피워도 눈 감아 달라는 거네요. 아이들과 제가 받는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네요. 그이가 지금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이미 증거물까지 전부 다 확보해 놓은 상태라 법적으로 이혼 소송만 진행하면 될 것 같네요. 제 말을 듣고 있던 시모는 처음엔 많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고 증거물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라는데 시모는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더 화가 난 저는 시모에게 남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시모는 주방에 서 있는 저를 밀친 뒤 급하게 거실로 달려가 남편을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거실로 나오자 남편은 저를 바라보더니 사색이 든 얼굴로 시모에게 뭐 하는 거냐고 당황한 말투로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거라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현관문에 서 있는 여자의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모가 꺼낸 한마디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형 로펌 대표 따님이 우리 아들과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데 음식 준비는 당연한 거죠. 어서 앉으세요. 예, 빨리 음식들 좀 내와 봐라.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일단 밥부터 먹으면서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나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봤거든. 나는 내 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어머님은 이미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거였네요? 저를 일부러 부른 것도 이유가 있던 거였죠? 저한테 뭘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네가 내 아들과 이혼해주는 걸 원한다. 너는 우리 집안 태물이잖아. 애 보는 것 말곤 하는 것도 없는데 차라리 갈아치우고 새 며느리 들이는 게 낫지. 대형 로펌 딸이 내 아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어? 너희 집안과는 비교 자체도 안 되는 집안이야. 어머, 이분이 본부인 되세요? 아, 저는 그냥 가정부인 줄 알았는데 본부인이었다니 몰라봤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이 변호사님이랑 정말 잘해보고 싶어요. 저희는 함께해야 될 이유가 있고 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 사람 곁에는 제가 있을 거니 그쪽은 그만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네요. 당신이 모르는 복잡한 일들이 많아. 우리는 함께 할 수밖에 없어. 이혼 위자료는 넉넉하게 줄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당신 인생 살면 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방금 뭐라고 그랬어? 이혼 위자료를 넉넉하게 주겠다고? 정말 어이가 없네. 내가 위자료만 받고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아? 그쪽 부모는 애 딸린 유부남을 건드렸다는 걸 알고는 있나?
대형 로펌 따님이 남자가 그렇게 없어? 저희는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남은 인생 같이 가려는 거예요. 서로가 원하는 걸 이루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섭섭지 않게 돈도 주겠다는데 얼굴 붉힐 필요 있겠어요? 쌍둥이들 미래도 생각해야죠. 어머님, 제가 요즘에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끼니도 못 챙겨 먹었거든요. 가정부인 줄 알았던 저 여자는 그만 보내고 저희끼리 편하게 식사해요. 아, 그럴까요? 예, 너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우리 새며느리가 편안하게 밥 좀 먹고 싶다는데 네가 계속 거기에 있으면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니? 애들 데리고 집에 가 있으면 내 아들이 알아서 이혼 처리해 줄 거고 위자료까지 얹어서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 어떻게 한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야? 너는 나랑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돈이면 다 되는 거야?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 지금 이 위치에서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걸. 사건 열심히 맡아봤자 항상 제자리인데 무슨 꿈을 꾸고 살아가겠어? 그런데 내 야망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야. 나를 그동안 무시하던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내 발밑으로 기어가게 만들 거라고. 그래서 너는 처자식까지 전부 버리겠다는 거야? 너 그 추악한 야망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면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 남의 힘을 빌려서 야망을 키우면 쉽게 무너진다는 거 몰라?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당신은 두 번 다시 나를 만나지도 못하고 애들 얼굴도 못 보는 건데 그래도 나랑 이혼하고 끝낼 거야? 이미 나는 확고하게 결정했고 더 이상 네가 필요 없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너는 짐밖에 안 되는 존재야. 나는 지금 이 사람이 절실히 필요해. 대충 얘기 끝난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서 있을 거예요? 애들 보채는 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주세요. 이렇게 내쳐지는 게 많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능력 없는 그쪽 집안을 탓해야지 어쩌겠어요? 이래서 사람은 살면서 부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능력 있는 남편과 살려면 그만큼 뒷받침돼야 한다는 거 명심해요. 저는 입에 걸레를 물고 있는 내연녀에게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물컵을 얼굴에 뿌려 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 돌발 행동에 경악을 했고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뭐 하는 짓이냐고 저에게 달려와 제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살면서 처음 누군가에게 뺨을 맞았던 순간이었고 저에게 더 이상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길래 저도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자리에 앉아 물기를 닦고 있던 내연녀가 소리치면서 저를 당장 내보내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시댁 식구는 얼음이 돼서는 저를 급하게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이들과 저는 그렇게 시댁에서 내쳐졌고 너덜거리는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가진 증거물이 효력이 없을까봐 불안했고 돈 많은 대형 로펌 대표 딸에게 남편을 빼앗겼다는 거에 그날 한참 동안 오열을 했어요. 저는 그날 남편과 함께했던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늦은 새벽 시간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남편의 뒤를 조사해달라고 돈을 주고 고용했던 업체에서 온 전화였죠. 더 이상 남편의 뒤를 안 캐도 된다고 말하려는 순간 저에게 꼭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거라면서 내연녀와 남편이 나눈 대화의 장면이 담긴 파일 하나를 전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원래 그렇게 생각 없어? 내가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걸 당신 본처한테 자랑하고 싶었나 본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을 텐데. 나도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나도 그 사람이 본가에 있어서 많이 놀랐었어. 그런데 지금 네가 나한테 큰소리칠 입장은 아니잖아. 우리 둘 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손잡은 거 아니었어? 나 아니었으면 너는 지금쯤 감옥에서 썩고 있을 거 나 때문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라고. 대표님이 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알게 되면 그땐 너는 무사하지 못한다는 거 알 텐데. 대형 로펌 이미지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해. 그래서 나도 너한테 원하는 걸 줬잖아. 받을 만큼 받았으면 너도 쓸데없이 일 키우지 말고 똑바로 해. 어차피 우리는 공범이 된 거라고. 결정적인 원인은 너한테 있지. 그러니까 누가 술 퍼먹고 뺑소니 치래? 지금 그 사람 산속 깊은 별장으로 옮겼어.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병원에 보내지 않는다면 얼마 가지 못해 숨을 거둘지도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숨기고 있을 거야? 의사한테 돈을 주고서라도 그 사람 살려야 된다고. 하필 내 앞에서 사고를 낸 사람이 내가 원서를 집어넣었던 대형 로펌 대표 딸인지 누가 알았겠어? 지금 너희 집안 나한테 목숨줄 달려있다는 거 알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증거물이 저에게 들어왔고 저는 영상을 보는 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연녀였던 대형 로펌 대표 딸이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배후엔 남편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고를 냈던 여자가 대형 로펌 대표 딸이라는 걸 얼굴을 보고 알게 된 순간부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아닌 그 여자를 도와 교통사고를 당했던 사람을 산속 깊은 별장에 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었어요. 처음 여자를 봤었던 그 건물은 부동산 건물이었고 남편과 여자의 표정이 안 좋았었는데 뺑소니 사고로 두려워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있던 거였죠. 변호사인 남편이 그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도 별장에 교통사고를 당했던 사람의 몸 상태를 살피기 위한 거였어요.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저는 경악을 했고 그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남편이 근무하는 로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펌 대표를 만나기 위해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왔다며 안내인에게 부탁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니 로펌 대표와 만날 수 있었고 제가 가진 증거물을 보여줬어요. 대표는 영상을 보자마자 경악을 했고 그 자리에서 대표 딸과 남편을 불러들였습니다. 대표가 만약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가 고용했던 사람에게 경찰서에 찾아가 증거물을 보여주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했던 거였는데 대표는 본인 딸과 남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추궁한 뒤에 로펌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도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 딸은 사색이 돼선 저를 노려보더니 처벌을 받고 싶지 않았는지 하얗게 질려버린 모습을 보인 채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산속 깊은 곳 별장에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 사람은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고 이 문제로 남편과 대표 딸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고를 유발했던 대표의 딸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공범인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시부모는 범행 사실은 모르고 있었는지 처벌 대상에서는 빠지게 되었네요. 이 문제로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받은 위자료로 저는 현재 친정에 와서 살고 있어요. 시부모는 뒤늦게야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태물이라고 했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고 2번 다시 그 인간을 보고 싶지 않아 강하게 뿌리친 뒤 그 집안과의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어요. 자신의 야망에 눈이 멀어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었죠. 만약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나갔다면 잘못도 없는 한 사람이 무고하게 피해를 입게 될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본인들의 이득을 채우기 위해 미련하게 손을 잡았던 내언니와 전 남편이 징역을 살면서 잘못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항상 올바른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